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의 공군 기지를 소형 드론으로 강타했습니다. 드론이 적재된 트럭을 공군 기지 부근에 이동시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6,112km나 떨어진 이루쿠츠크의 벨라야, 1,681km 거리의 디아길레보, 1,973km 거리의 이바노보, 무르만스크 부근의 올레아구바, 세베로모르스크 해군기지 등 모두 5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키예프 당국은 이번 공격을 오퍼레이션 스파이더웹, 거미줄 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포스트는 정보국을 인용해 41대 러시아 항공기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폴레프 95와 투폴레프 22 M3, A50 조기 경보기 등 고가치 항공기를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자신과 SBU 수장 바실 말육이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면서 1년 반 동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괴된 러시아 군 장비가 70억 달러어치로 러시아 전략 핵미사일 운반 전략의 3분의 1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폴타바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의 폭격기를 AI에 입력해 작전을 수립했다고 키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키예프가 노렸던 기종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폴레프 95MS 전략 폭격기입니다. 1992년에 단종된 오래된 기종입니다. 너무 오래돼 부품 돌려막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투폴레프 22 M3 전략 폭격기입니다. 백파이어라 불리는 냉전시대 유물로 1993년에 단종됐습니다. 다음으로는 A50 조기 경보기입니다. 6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고가치 자산입니다. 이번 공격은 실제 피해를 떠나 프로파간다 전격전의 측면에서는 큰 성공이긴 합니다. 1년 반 동안 드론을 화물 트럭에 실어 야금야금 반입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트럭을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으로 이동했는데 사실 이를 막기는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다 우크라이나인 디아스포라도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 측이 나사가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키예프의 준비는 굉장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안군은 첼야빈스크에서 드론이 조립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첼야빈스크는 카자흐스탄과 가까운데 드론과 부품은 카자흐스탄에서 밀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론을 적재한 트럭 5대는 모두 첼야빈스크에서 출발했습니다. 드론을 조립하고 보관한 창고는 35만 루블에 임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국의 MI6가 관여했습니다. 키예프 측은 기습 직후 이르쿠츠크 벨라야 공군기지 타격 영상을 집중적으로 유포했습니다. 투폴레프 95 MS 폭격기가 불이 붙어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날개 위에는 충격 완화용으로 타이어가 놓여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경납고도 없이 야외에 세워져 있다는 게 한심할 지경입니다. 전략 폭격기를 야외에 진열해 놓은 것은 지금은 파괴되지만 메드베제프와 오바마가 맺은 전략무기 감축 협상 때문입니다. 전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관행적으로 미련하게 지킨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곰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미련 곰탱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진짜 전략 자산인 투폴레프 160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습 공격을 서방에서는 진주만 공격이라면서 선전 효과를 높이려 하는데 실제 피해를 보면 지나치게 과장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비슷합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미군은 웬일인지 항공모함은 모두 미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덕분에 전함만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은 미군에 큰 타격을 안기긴 했지만 그게 치명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는 전과를 뒤집지 못해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키예프가 드론 117대를 날려 러시아 항공기 41대를 파괴해 총 전략의 34%를 괴멸시켰다는 주장은 선전 차원의 과장입니다. 서구 오신트 전문가들은 드론으로 촬영된 불타는 항공기와 위성 데이터를 참조해 피해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5대 투폴레프 95 MS와 2대 투폴레프 22 M3,
한대 안토노프 12 수송기 등 모두 8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젤렌스키가 6월 1일 러시아에 대해 괴멸적 타격을 가해 40대 전략 자산을 파괴했다고 자랑했지만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전과를 7대로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부는 뚜폴리프 95 MS 항공기 중 단 한 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슬란 나후셰프 대령은 뚜폴레프 95 MS 세대와 뚜폴레프 22 M3 세대 날개, 플랩, 연료 탱크가 손상됐고 안토노프 12 한 대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략 항공대 전투 임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CCTV 군사 채널은 러시아 사이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유포한 영상을 분석해 볼 때 젤렌스키의 전과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예프의 실제 전과는 2대 뚜폴리프 95와 1대 안토노프 12 수송기가 전부로 나머지는 손상 부위를 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격을 가한 측에서는 전과를 부풀리고 당한 측에서는 피해를 줄이려는 속성이 있는데 대략 그 중간을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키예프 정권은 한 자릿수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미 폐색이 짙은 키예프는 테러와 후방기지 급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상의 전황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하리코프, 수미 지역의 키예프군을 계속 경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58 독립기계화 여단과 제33 독립기계화 여단이 노보모스코프스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 그바르데이스코예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해 약 75명의 무장 세력이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우크라이나군 지상군 사령관인 미하일로 드라파티가 사임했습니다. 아마도 독일과 영국 고위 간부들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제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콘도티에로 채널 운영자는 지토미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공군기지 오제르나야에 있던 F-16과 미그 29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군기지에서는 항공기를 준비하고 미사일 조립에 참여한 독일 전문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레지티미 채널은 크렘린이 근명간 키예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타격은 과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과 러시아 특수부대가 함께 자포로제 해방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주요 전초기지인 드네프르강을 점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독일의 광기입니다. 독일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메르츠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는 독일 엘리트층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꺼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1세기 전에 산산조각이 난 그들의 할아버지와 증조부에 대한 환상적 고통이 독일 당국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엘리트들은 러시아와 직접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루즈 미사일을 가지고 비밀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를린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도록 50억 유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정거리 500km의 타우루스 미사일 제공을 시사하면서도 러시아가 두려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분석가 이고르 세메노프는 우크라이나가 대한미사일 넵튠을 지상공격용 개량형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거리 1000km로 개량되는 이른바 롱 넵튠은 우크라이나판 타우루스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껍데기는 우크라이나 것이지만 알맹이는 독일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타우루스 미사일 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고 싶으며 공동 생산도 보장하고 싶지만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나토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전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통제불능 상태로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르츠가 타우루스 미사일에 대해 교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츠가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락에 투자한 거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장관의 전 비서실장 로렌스 윌커스는 다이얼로그 웍스에 출연해 미국 기업 블랙락이 우크라이나에 걸려있는 게 많아 러시아의 승리는 블랙락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블랙락이 우크라이나 갈등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메르츠가 블랙락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메르츠를 막지 못한다면 러시아와 독일 간의 전쟁은 이르면 2025년 6월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적색 경보로 그를 막으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